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밤 9시 34분 전체가 공개 영상이고, 오늘은 간단하게 비트코인하고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음, 크게 이제 뭐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의 추세를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지금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얘도 RSI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RSI는 사실 이때 주봉에서도 이렇게 다이버전스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죠. 올라가는 동안에 그런 형태였고, 그래서 얘가 다시 이제 이렇게 RSI가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요런 추세로 가야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한번 다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은 주봉상 요 242선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밑에 깊숙이 한번 힙소를 주고 말아 올리고 요 240선에 걸쳐 있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리 대략 한 종가로 58,000불 요 정도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일단은 6만 불을 깬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5,000불 정도 저는 예상했는데, 뭐 그 이하로 지금 이제 주요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사실 6만 불이 이제 되게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상징적인 그 자리를 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얘가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더 빠진다 이렇게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 이 자리죠. 최저 49,000불에서 이 자리죠. 48,000불 이 자리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빠지면 이제 속절없이 쭉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봐야 되고, 매물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쭉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중간에 여기에 좀 5만 5천 불, 5만 8천 불, 5만 5천 불 정도네. 5만 5천 불에서 대략 한 4만 9천 불까지는 매물대가 이렇게 두텁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빠지면 좀 이렇게 패닉셀처럼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 일단은 주봉상 240선 자리, 이 자리를 좀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얘가 이제 다시 과매도 구간까지, RSI가 다시 과매도 구간까지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29.5예요. RSI가 지금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어, 그 추가적인 물량이 좀 더 나올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빠지더라도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뭐 이렇게 조금 더 그러니까 기관이라든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패권을 쥐고 가려고 하는 미국 중심의 어떤 그 움직임으로 보자면, 기준에서 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뭐 좀 더 싸지면 좋겠죠. 저점에서 지금 미국이 뭐 100만 개인가요? 이것까지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뭐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를 뭐 이제 어, 비트코인으로 좀 만회하겠다, 뭐 이런 이제 전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수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좀 긴 흐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긴 2000 얼마죠? 2140년인가요? 뭐 그 정도 되면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이제 채굴이 안 되잖아. 그 이제 한정된 수량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이 이제 그 기간까지 가버리면, 이제 뭐 우리는 살아생전에 그걸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비트코인의 수량은 이제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어떤 그 디지털 금융, 디지털 뭐 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앞으로 길게 보자면, 지금의 자리는 사실상 뭐 이렇게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러니까 지금 뭐 더 떨어지냐 올라가냐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한 17년이죠. 이제 17년 가까이
지금 이 역사를 이제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그 제도권에서의 그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좀 타결이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좀 더 공고하게 이제 그 입지를 다져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 첫 시발점이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죠. 클래리티 법안이 이게 이제 통과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금 막 이렇게 지지부진하고는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통과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관점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생략하고 어찌됐거나 비트코인의 지금의 위치에서는 상승을 막 이렇게 점칠 수는 없어요.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기 계속 얘기했던 67,278불 여기를 넘어야 돼요. 이 자리를 넘기 전까지는 상승으로 전환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은 일단 의미 있는 자리 6만 불을 깼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막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을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거래량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가를 점쳐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일봉으로 봤을 때 거의 2월 7일부터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6월 말까지니까 지금 거의 한 4-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이렇게 지금 계속 조정을 보여왔는데 이때죠. 이때 이후로 이렇게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왔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이렇게 거래량이 나왔던 요 구간에 비하면 지금의 거래량은 되게 미흡하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셀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 한번 또 터지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예측하는 자리는 뭐 1차적으로는 55,000불의 중간에 있고 많이 나가면 49,000불에서 48,000불까지도 지금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지금 상황을 봐야 되니까 지금 자리에서 막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여기 67,000불이었죠. 67,278불 자리, 요 자리를 넘어야 돼요. 67,278불 자리, 요 자리를 넘어야 비트코인은 좀 상승으로 점쳐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볼 수 있는 이유는 또 뭐냐면 요게 지금 이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모아지고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좀 더 조정을 하다가 이제 상승으로 돌려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긴 흐름 안에서 이걸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과거의 차트랑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요때랑 많이 비교했었죠. 요때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지금의 위치가 요때 요 정도, 지금 여기에 요 구간에 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그래서 요렇게 얘는 여기서 한 번 더 찍고 요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때처럼 지금 다시 보자면 여기에서 요렇게 60선을 깨고 한번 내려온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이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한 번 더 찍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가냐. 이제 요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럼 이제 한 요 정도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위치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비트코인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좀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에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이제 그 이더리움이라든지 XRP 같이 이런 그 메이저 알트 중에서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다 제끼더라도 하나만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더리움을 압도적으로 제가 이제 손을 들어주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얘기했고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더리움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면서 이제 전환점이 나오기를 기대할 때 뭐
이쯤 사도 상관없어요. 한 82,000불 정도 돌파하려고 할 때 1차로 67,278불, 그 다음에 2차로 82,791불 요런 두 자리를 넘을 때 이더리움을 같이 좀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지금 뭐 주봉인데 얘가 조금 여기에서 지금 모양 자체는 조금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좀 수렴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기는 해요.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조금 여기서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좀 완만하게 모아지고 따라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일봉상 지금 20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한번 더 이제 이번 주에 모양 자체가 전고점을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나스닥은 계속 이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5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 이번 주에 이걸 다시 말아 올리면서 지난주에 음봉을 회복하면서 가면 나스닥처럼 이렇게 간다면 또 한번 이 지금 5선을 찍고 가는 이런 어떤 흐름을 기대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가 이번 주에 이렇게 도치 형태를 주봉에서 만든다면 이렇게 바람개비 형태로 한 번 더 음봉 도치 음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음봉 도치 양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음봉 도치 음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20선 한번 찍고 가는 게 코스피는 좀 깔끔하고 좋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아직도 이 상승 추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일단 요 5선을 회복하면서 5선을 물고 가면 한 번 더 좀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나스닥이 생각보다 힘이 좋네요. 그래서 뭐 지금 나스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피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일봉상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되고, 20선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고 또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지지부진한 상승과 하락을 이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제 큰일 났냐?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월봉에서 꼭지를 따거나 이러면 한번 조정을 제대로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월봉 마감을 지금 오늘 7월 1일이니까 도찌예요. 월봉이 이렇게 도찌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코스피가 음봉이 나온다 그럼 다음 달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봐야 된다. 나스닥도 이제 지금 월봉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도치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과 코스피는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어떤 방향이 1사분면2로 말아 올리느냐 4사분면에서 밀리느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일단은 연봉을 놓고 보면은 멀쩡해요. 연봉상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올해까지 해서 양봉 4개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파동상 뭐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최악의 경우에 이번 올해의 시가인 293,000원 299,000원이네요. 299,000원까지 빠진다면 이제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월봉으로 놓고 보면 이제 얘가 현대자동차가 지금 월봉에서 꼭지를 땄어요. 월봉에서 꼭지를 따면서 지난달이죠. 지난달 꼭지를 따고 5선을 깼거든요. 그래서 5선을 깨고 꼭지를 딴 월봉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한 달 만에 회복하면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조정을 받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최악의 경우에 돌파했던 자리 299,500원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이제 20선 찍으러 내려오겠죠.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도 얘는 아무리 빠져도 한 29만 9천 원 정도에서는 한번
멈추고 다시 이제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20선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일단은 여기 쌍바닥을 한번 찍는지 한번 봐야 돼요. 쌍바닥 자리인 44만 5천 원 이 자리를 지키는지 한번 봐야겠죠. 여기를 찍고 이렇게 가는지 요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월봉에서 이제 얘가 이제 그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보면 큰 흐름 안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한번 쏘고 거래량이 이렇게 붙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요때 이렇게 해서 한번 눌렸다가 이제 말아 올린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요 높이 요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자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길게 조정을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얘가 지금 상황에서 파동상 조정을 이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그렇지만 거래량이 이때에 준하는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거든요. 이때만큼의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내려오더라도 이 29만 9천 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출회 물량이 나오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고 이제 다시 가지 않겠는가?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지금 이제 종가가 48만 7천 원 근데 55만 원 정도에 내가 물려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번 따져보세요. 물타기는 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55만 원이면 어디야? 한 이쯤 55만 원 이쯤 요 정도 여기 요 정도 되는구나. 요때 물리셨나? 요때 요 정도쯤에서 물렸네. 여기쯤 되네요. 55만 원이면 대략 뭐 한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요쯤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애매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우하향으로 이제 전환한 거는 맞거든요. 5선 깨고 20선과 5선을 깨고 지금 60선, 120선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일단 요 240선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40선을 깨고 내려온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장기 조정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240선을 지지하고 다시 말아 올린다. 그러면 분명히 탈출할 기회를 한 번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일봉상으로는 거의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손절을 하거나 뭐 이러기에는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원칙을 정하세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가 넘어가면 나는 손실이 나면 나는 이제 손절하겠다. 뭐 이런 원칙을 정하세요. 마이너스 5%. 뭐 이런 식으로 요걸 정하고 만약에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의미가 없는 거지 뭐.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물려 있어도 버티는 거지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이 이제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기업적인 그 특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좀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보니까 얘는 내가 들고 있어도 결국에는 다시 갈 걸로 보여지니까 뭐 나는 그냥 참고 견디겠다 이런 맥락으로 장기적으로 장기 홀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지금은 좀 쓰라리지만 이게 지금 월봉에서 꼭지를 따고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면 지금 최대 막 한 20만 원대까지도 20만 원 초반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감안하시면 되겠고, 주봉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대응을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주봉상 이 자리죠. 44만 5천 원을 지키는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쌍바닥을 이렇게 요때랑 요때, 그쵸? 요때하고 요때 이렇게 쌍바닥 한번 찍고 이렇게 말아 올리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자리를 깨는지, 요 자리를 한번, 쌍바닥 자리인 요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깬다면은 이제 깨면서 이렇게 진짜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면 얘는 월봉상 음봉 3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월봉상 음봉 3개가 나온다면 29만 9천 원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자리까지 밀린다면 연봉상 도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얘가 쌍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이렇게 말아 올린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붙었던 이렇게 붙었던 지금 이렇게 줄고는 있어요. 예, 거래량은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소진되고 더 이상 이제 출회될 수 있는,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없다면,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쌍바닥을 지키고 말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주봉상 이 자리죠. 주봉상 44만 5천 원을 깨면 그때 내가 손전을 할 것인가, 여기를 지지하면 계속 홀딩하고 본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거나, 그러면 이제 얘가 다시 말아 올려서 20선을 회복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뭐 저의 지금 차트가 보여주는 모양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상 보면 이제 5선과 20선 데드크로스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음봉, 연속적인 음봉 4개로 주봉상 20선을 깼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온 상황이니까 그나마 요거는 조금 쌍바닥을 찍고 말아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될 수 있으나, 일단은 주봉에서 보여주는 시그널은 A, B, C로 빠질래,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월봉에서 보여준 건 더 강하죠. 월봉과 주봉이 이제 일치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꼭지를 따고 5선을 깼어. 근데 지금 이번 달에 또 음봉이 붙으면서, 음봉이나 도치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거래량이 붙으면 얘가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질 수 있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20선을, 월봉상 20선 찍고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만 조금 뭐 희망적인 걸로 보자면 장기 이평선들이 다 지금 우상향하고는 있어요. 정배열을 만들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평선만 놓고 보면 다 정배열이야. 지금 월봉상의 그 이평선들은 정배열을 만들고 있고, 뭐 거래량이 그래도 좀 최근 몇 달 동안에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연봉, 좀 긍정적인 건 연봉은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일봉으로 놓고 봤을 때 대응을 한다면 일단은 요 자리죠. 주봉에서 말했던 44만 5천 원을 깨면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 손절 라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깨면 손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시면 되겠고, 나는 이것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240선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래 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일봉상 240선 위에 있는 애들을 보고 우하향하고 있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좀 떡락만 계속 장기 이제 하락 조정만 남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240선 위에 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조정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한번 볼까? 볼린저 밴드를 놓고 봤을 때는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네. 예.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볼린저 밴드의 이 상단과 요 하단을
깨면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캔들이 있는가를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뚫고 나가는 하방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고런 것도 좀 한 볼 필요가 있고, 요때 한번 좀 뚫고 내려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뚝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볼린저 밴드 상으로는 거의 뭐 끝자락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현대자동차는,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 일봉상으로는 여기 저점인 쌍바닥 자리인 44만 5천 원이 지지하는지 보고, 이 자리가 깨지면 마지막 손절 라인이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더 홀딩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240선이 있는 대략 한 39만 원 자리 정도까지는 내가 한번 그래도 버텨보겠다,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 모양은 주봉에서 모양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유력한 모양이다. 그래서 요 쌍바닥 자리인 44만 5천 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월봉에서는 월봉상 지난달에 꼭지를 땄고 5선을 깼고, 이번 달에 연속적인 음봉이 붙으면 다음 달까지도 음봉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할 경우에 최악의 경우 29만 9천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뭐 29만 9천 원을 이제 한번 지지하면 다시 반등하겠죠.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연말 정도에는 뭐 현대차가 결국 연봉에서 양봉으로 마무리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연봉에서 정고점이 한 78만 원을 돌파하면 이제 뭐 베스트고, 뭐 그 중간만 올라가도 한 60만 원대 초반에서만 연봉 마감을 해도 내년에도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현대차 때문에 지금 되게 오래 이제 떠들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고 할 때 이제 여러분만의 어떤 기준,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준을 정했으면 내 어떤 직관적인 느낌 이런 거보다도 기준에 따르는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일관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잘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